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구속된 여성은 사고를 내고도 개를 끌어안은 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기도 했는데요. 한편 웹툰 작가 조우민 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특수교사가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강남에서 벌어진 음주 사고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20대 여성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몰다가 50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그런 사건이었는데 만취 상태였다면서요? 맞습니다.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하는 정도로 굉장히 만취 수준으로 운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사고가 나게 된 것은 이제 토요일 새벽 4시 40분경입니다. 네. 굉장히 새벽 이른 시간대였고, 그리고 앞에 주행하고 있던 이 오토바이를 그대로 치어서 이 오토바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일단은 그 구조를 받게 됐고요. 병원으로 긴급하게 후송을 했으나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네. 일단은 만취 운전이라는 것은 그 당시 상황에서도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인의 이제 강아지를 안고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더라든지 아니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는 그런 장면들이 목격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좀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일단은 본인이 제대로 그 당시에 대한 상황 판단도 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음주 측정이라든지 이렇게 강아지와 분리를 하려고 하는 것도 응하지 않다 보니까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네, 여성 결국에 어제 구속이 됐습니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한 이유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법원에서는 요즘 추세 자체가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구속을 굉장히 많이 이제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이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가장 주요하게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라고 법원이 보았습니다. 일단은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얼마나 이제 중대한지 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또 도망의 우려까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음주운전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이제 명백하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도망의 우려가 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본인이 네. 범죄 사실에 대해서 만약에 부인을 한다라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 40분가량 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네, 여성이 만취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뒤에도 저희가 방금 영상으로도 보내드렸지만 이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개를 안고 쪼그리고 앉아 있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것도 뭐 영장 발부에 영향을 미쳤는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뭐 영장을 발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아니면 도망의 우려 뭐 이렇게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저렇게 개를 끌어안고 사실 상황 판단이 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쪼그려 앉아 있는 그 자체도 사실은 법원에서 보기에는 일단은 굉장한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이었다. 그리고 그 정도로 본인이 지금 다 기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기억 못하는 범죄에 대해서 뭔가 증거인멸 시도라든지 아니면 난 이건 인정 못하겠다라고 해서 도망의 우려라든지 이렇게 이제 연결지어서 볼 수 있는 사실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장에서도 경찰이 굉장히 그 여성의 모습이 좀 적절하지 않다 보니까 반려견과 이렇게 분리하려는 시도들 좀 했다라고 합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여성이 극구 이걸 부인을 하면서 이제 계속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라는 목격담도 전해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여성이 사고를 내고도 사람이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구호 조치 안 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속보가 들어와서요. 먼저 이 내용 전해드리고 대담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동결이 됐던 의대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에서 5,058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정부가 내년 대학 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대담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서 어제 20대 여성이 등장을 했고 이 발언에 대해서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죄송하다면서도 피해자를 들이받은 것은 알고 있었느냐? 그런 질문에는 몰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로는 그때 당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네.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상 심신미약의 상태로 운전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고 그렇다라면 감형이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러한 주치범죄에 대해서 감형을 하는 추세가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는 의무적으로 감형을 해줘야만 하는 법조항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바뀌어서 감형을 할 수 있다라고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판단을 하기로 이것이 심신미약에 해당한다라고 하더라도 감형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면 감형이 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나 주치범죄, 주치 상태에서 저지른 저런 음주운전 같은 범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아마도 이제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이 정말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상황이 아예 우리가 이제 통째로 기억이 안 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고요. 네.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이제 피해자가 사망한 굉장히 위중한 중대한 범죄를 본인이 저지른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나중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좀 발언을 이어가겠다. 내지는 법원이라든지 수사기관에서만 어쨌든 본인에 대해서 의견을 진술하겠다라는 취지로 읽힐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이러한 뭐 음주운전 범죄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행위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했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기억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감형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툰 작가 조우민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은 특수교사 오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이 좀 있었습니까? 네, 이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이제 항소장을 제출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 항소장 제출에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검은 옷을 착용을 하고 이렇게 국화꽃을 들고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일단은 항소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본인이 일단은 특수교사의 꿈을 안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상 아이가 이제 엄마 손에 의해서 녹취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면서 교사와 학생실 간에 이제 신뢰가 좀 상실되는 그러한 상황이 좀 마련이 된 데에 대해서 의견도 밝혔고요. 더불어서 선고가 있던 1심 선고가 있던 네. 날에 주호민 씨가 이제 개인 방송에서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다. 사실 왜곡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리 바로잡겠다라는 이제 의견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1심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특수교사 A 씨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까? 벌금 200만 원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는데 당시 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1심 법원은 이 특수교사에 대해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형을 내렸습니다. 선고유예라는 것은 일단은 선고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실상 그 선고했던 형이 아예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2년이 지나면 뭐 어떤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크게 이제 불리한 판결로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특수교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 무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항소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1심 법원에서는 일단 이 특수교사가 아이에게 말한 내용이 다 이제 녹취가 됐는데 거기에 보면 너 싫어라는 말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네. 이 부분은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그 외에 이제 주우민 씨가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동 학대 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가 한 일부 발언은 유죄로 인정이 됐고 일부 발언은 이제 무죄로 판단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일단 핵심 쟁점은 이렇게 아이의 주머니에 담긴 그 녹음기를 통해서 녹취가 된 것이 과연 이것이 증거 능력으로 인정이 될 수 있는가. 네. 이 부분이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증거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예, 1심 쟁점에 대해서 어쨌든 이 녹음 파일이 증거로 인정이 됐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특수교사도 한마디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판결 선고가 있기 바로 좀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아이가 몰래 가방 속에 넣어서 교사가 하는 말을 녹음한
하지만 그런 경우에 사실은 타인 간의 대화를 엄마가 녹음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이다. 그래서 그러한 녹취록 자체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라고 봤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특수 교사는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녹음기를 이렇게 주호민 씨의 부인 이 아이에게 들려서 이렇게 보낸 것 자체가 뭔가 나의 그런 범죄 정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함정 수사 같이 좀 몰래 이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고요. 녹음 파일 자체가 짜깁기가 된 그 파일 일부만 듣고 이렇게 학대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 취지를 봐야 된다라고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1심 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던 이유는 아무리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에서는 아이가 좀 장애가 있는 아이였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가 녹취록을 몰래 들려서 녹음을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판단에서는 이제 유죄가 나왔습니다. 예, 1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법정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2심에서는 핵심 쟁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2심에서는 가장 첫 번째로는 1심에서도 역시 큰 쟁점이 됐던 이 녹취 파일의 증거 능력입니다. 네. 대법원에서는 부인을 한 바 있고 1심 법원도 이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위반이 되기는 하지만 엄마로서 학부모로서 할 수 있는 정당 행위였기 때문에 위법적 조각 사유이다라고 이렇게 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소심에 가서도 과연 부모의 입장에서 장애가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이렇게 학대의 정황을 잡기 위해 녹음기를 들려보낸 것이 정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이제 하나의 쟁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교사가 한 발언 중에 일부는 또 무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네. 사실은 그 부분 다 포함해서 유죄로 인정돼야 된다라는 것이 검찰 측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느 발언이 유죄이고 어느 발언이 또 무죄로 될지 이 부분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 금은방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보통 이제 금은방에 가게 되면 이제 반지를 여러 개 끼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대로 끼고 도주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5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 대전 소재의 이 금은방에 가서 본인이 마치 이것을 살 것처럼 이것저것 물건을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드를 결제하기 위해서 카드까지 건네는데요. 주인이 결제를 하려고 카드를 긁어보니까 이게 이제 정지가 된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제대로 결제가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카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라고 이제 건네니까 그래요 누군가랑 통화를 해봐야 되겠다 라면서 통화를 하는 척하다가 그대로 이제 도주를 한 상황이었고요. 이것이 고스란히 금은방에 이제 설치된 CCTV에 다 담겼기 때문에 네. 당시의 상황이라든지 이 남성의 인상착의라든지 그리고 이 남성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것은 거의 확실하게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엄청난 기지를 발휘했습니다. 보니까 도주한 지 40분 만에 검거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정말 대전 시내 정말 넓고 네. 그 안에서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할지 참 판단이 어려웠을 것 같은데 경찰이 여기서 기지를 발휘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절도범행을 저지른 절도범의 경우에는 아마도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다른 지역, 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역이라든지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에 좀 있지 않을까 네. 해서 그렇게 나눠서 이제 인력이 투입이 돼서 사람들을 이제 잘 살펴보게 되고요.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이렇게 한 버스 안에 타 있는 사람을 보니까 CCTV에서 봤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버스가 출발하기 바로 직전에 들어가서 저 남성을 검거할 수 있었고요. 정말 버스에 타 있는 그 얼굴 하나를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경찰로서 굉장히 좀 큰 일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엄청난 기지를 발휘해서 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